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남들 눈을 의식하며 품위 유지에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라는 이름 아래 한때는 권세와 명예를 누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권을 향유하며 사회의 중심에서 위엄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이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찬란했던 명성은 서서히 퇴색해갔습니다. 돈이 없어도 입에 풀 칠하기 어려워도 양반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품위를 지키려 애썼던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처참한 몰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깊은 교훈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조선은 무려 5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이어온 국가였습니다.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사회의 기둥이자 중심에는 언제나 양반이라는 지배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양반은 단순히 혈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문과 인격을 갈고 닦아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가의 운영과 백성의 삶,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했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 지식을 쌓았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당연한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이들의 견고한 권세는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견고했던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반 몰락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점차 약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대부분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며 여기서 나오는 소작료를 통해 막대한 경제력을 유지했습니다. 토지는 곧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봉건적 토지 제도 아래에서 농민들의 부담은 극도로 가중되었고 토지 분배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더욱 불균형한 형태로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양반 계층 내부에서도 극심한 경제적 빈부격차를 초래했습니다. 일부 양반들은 여전히 막대한 부를 누렸지만 다른 많은 양반들은 토지를 잃고 빈곤에 허덕이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전면적인 토지개혁은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에 결정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물려받아온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던 양반들은 이 개혁으로 인해 대부분의 토지를 상실하거나 국가에 매도하거나 혹은 소규모 수장농에게 강제로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의 수백 년간 이어져온 경제적 힘과 사회적 지위를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사실상 그들의 경제적 특권을 박탈하는 조치였습니다. 신분제 질서의 붕괴 또한 양반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894년에 단행된 가부경장은 한국 역사에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양반 신분으로서 누리던 모든 법적, 사회적 특권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백 년간 양반들의 출세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르던 전통적인 양반의 길은 점차 그 의미를 잃고 좁아졌습니다. 반면 평민들도 학문적 성취나 개인의 능력만 있다면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이어진 뼈아픈 6.25 전쟁은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가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는 양반들의 전통적인 사회적 기반을 더욱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혈통이나 신분이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과 변동 속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은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의 급격한 변화 또한 양반들에게 실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눈부시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를 축적한 평민계층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경제의 흐름을 읽고 부를 쌓으며 기존의 양반 중심 사회 질서에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시대에 추진된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은 이러한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전문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조상의 명예나 혈통보다는 개인의 실질적인 능력과 성과에 따라 성공이 결정되는 새로운 사회 가치관이 뿌리내리면서 양반이라는 신분은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는 양반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 혼란 또한 양반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궁극적인 몰락을 가속화시킨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내내 끊이지 않던 격렬한 당쟁은 양반들 간의 심각한 분열을 심화시켰고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가문들의 처참한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양반 가문들이 정치적 숙청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곧 재산 몰수와 사회적 지위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9세기 순조 헌종, 철종대에 이어진 세도 정치 시기에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특정 소수 가문이 국정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다른 많은 양반 가문들은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잃고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은 결국 양반 계층 전체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으며 그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몰락을 재촉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양반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양반들은 진정한 학문연마와 덕성 함양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하고 오직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되거나 과도한 사치와 향락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백성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양반 계층 전체의 도덕성과 사회적 권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향락에만 몰두한 양반들은 결국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했으며 백성들로부터 외면받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양반이라는 신분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부적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인들로 인해 몰락한 양반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특권층이 아니게 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처절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들은 품위를 유지하기는커녕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반 평민들과 다를 바 없이 막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없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몰락한 양반들은 잔반이라는 서글프고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잔재만이 남았다는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양반의 길을 포기하고 중인들이 주로 담당하던 기술이나 상업활동을 익혀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풍속화의 대가인 겸재 정성과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종교인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역시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사상과 활로를 찾았던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의 삶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회사의 존재 또한 양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동양척식회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핵심 수탈기관으로 조선의 광대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헐값에 넘겨주며 많은 조선인 지주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주요 재산으로 삼았던 많은 양반들 또한 대규모 토지를 잃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강압적인 토지조사 사업과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해 양반 계층의 경제적 특권은 완전히 박탈되었고 그들은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면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조선시대 양반의 몰락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여러가지 깊은 교훈을 제시합니다. 첫째, 영원한 권력이나 명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이나 지위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화에만 안주하면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신분이나 명예를 가졌더라도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면 그 존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교훈을 보여줍니다. 즉,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집단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능력주의 사회로의 전환과 그 필연성입니다. 혈통이나 세습된 신분이 아닌 개인의 실질적인 능력과 노력, 그리고 성과가 중요해지는 사회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몰락한 양반들의 역사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넷째, 사회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입니다. 양반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가치만을 고수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다섯째, 지도층의 책임감입니다. 일부 양반들이 권력 다툼과 사치에 몰두하여 백성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사실은 지도층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조선시대 양반의 몰락은 단순히 한 계층의 쇠퇴를 넘어 조선 사회 전체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사적 지표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한 조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소중한 역사적 교훈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도태되고 변화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만이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준엄한 역사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양반들의 몰락을 통해 겸손함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리고 미래를 향한 준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역설적인 지침이 됩니다.